엔비디아, 중국 제재 8억 달러 충격 무색한 실적 대폭발.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해 약 8억 달러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는 상황 속에서도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는 전년 동기 대비 260% 이상의 순이익 증가를 기록했고, 매출 역시 AI 및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 덕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AI 칩 H백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는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강력했으며,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수요가 중국 시장 손실을 상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영진은 미국 정부의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아프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가 더욱 탄탄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할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이는 차익 실현 매물로 해석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중국 매출 감소분은 한국, 대만, 인도 등 아시아 신흥 시장과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주문으로 빠르게 보완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6월 12일 전격 출시 예고. 테슬라가 오는 6월 12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사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앨런 머스크가 수년 전부터 공언해온 완전 자율주행 사업의 첫 상용화 사례로 업계는 이를 자동차 산업의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스틴은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생산기지이자 대규모 자율주행 실험 도시로 이번 론칭은 FSD 기술의 실사용 안정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머스크는 이번 출시는 테슬라 AI 전략의 정점이며 향후 글로벌 도시로의 확산을 위한 신호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단, 규제 리스크와 안전성 이슈는 여전히 해소해야 할 과제입니다. 주가는 로보택시 발표 직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수익 모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쉐브론, 텍사스서 800명 구조조정 감행. 미국 최대 정유회사 중 하나인 쉐브론은 텍사스 지역에서 약 800명의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쉐브론이 최근 몇 년간 추진해온 비용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텍사스 내 생산성 재조정 및 디지털 자동화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특히 퍼미안 분지 생산 설비와 관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회사 측은 장기적으로 수익성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은 대규모 해고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쉐브론의 고용 책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가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4. 애플, 운영체제 이름 전면 개편 선언. 애플은 자사 운영체제 브랜드를 전면 재정비하며 iOS, 맥OS, 와치OS, tvOS 등 기존 OS 이름들을 대대적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기존 기기 사용자 경험과 제품 간 통합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리브랜딩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 OS라는 명칭이 다시 부활하거나 맥용 OS가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애플이 인공지능, 혼합현실, 차량용 운영체제까지 아우르는 통합 생태계를 준비 중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의 하드웨어 마이너스 소프트웨어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명칭은 향후 AI 서비스와의 연결성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5. 트럼프, 썬노바의 30억 달러 연방 대출 전격 취소.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 썬노바 에너지에 예정되어 있던 연방정부의 30억 달러 규모 대출을 전격 취소시켰습니다. 이는 지난 정권이 승인한 대출 프로그램의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 세금이 리스크 높은 친환경 기업에 남용되어선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재생에너지업계 전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친환경 기업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금융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썬노바 주가는 시장의 반사적 반등 기대감 속에서 급등세를 보이며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는 향후 민간 투자 유치와 대체 자금 확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됩니다. 6. 미국,
SNS 검열 대응 비자 제재 카드 꺼내다. 미국 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소셜미디어 검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검열 조치를 취하는 국가 및 관련 인사에 대해 비자 제한을 부과하겠다는 새로운 외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특히 러시아, 이란, 중국 등 반미 성향이 강한 국가들을 겨냥한 조치로 미국 무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의 미국 입국에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조치는 검열 장비를 공급하거나 지시하는 정부 기관 인사 모두를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며 미국 내 기술기업 및 인권단체의 지지 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관련 종목인 럼블의 주가가 하락하고 파생워런트는 상승하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7. 세일즈포스, 클라우드 호황의 실적 전망 대폭 상향. 세일즈포스는 최근 분기 후 실적을 발표함과 동시에 2025 회계연도 전체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CR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기업 고객 기반이 대폭 확대되었고 AI 통합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도입을 위한 기업들의 전환 수요가 실적을 견인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세일즈포스 데이터 클라우드, 마케팅 클라우드 부문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기술주 전반에 긍정적 심리를 불어넣으며 클라우드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산업, 후폭풍 대비 비상. 미국 자동차 산업은 팬데믹 이후의 생산 수요 급등기를 지나 이제 숙취에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전환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 왔으며 팬데믹 당시 반도체 공급난 이후에 보복 소비로 촉발된 수요 급등기에 생산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비자 수요가 둔화되면서 차량 재고가 빠르게 쌓이고 있고 이에 따라 업계 전반은 공급 과잉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습니다. 포드는 최근 1.58% 상승했으며 스텔란티스도 1.96% 오르며 단기적 주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구조적인 회복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출 금리의 상승, 경기 불확실성, 소비자 심리 위축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자동차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차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제조사들은 생산량 조절, 판촉 강화, 금융 조건 완화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나 미국 내 전반적인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일부 전문가는 전기차 시장 역시 경쟁 심화와 기술 개발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산업 구조 조정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 급등 절약 전략은 무엇인가? 미국 내 평균 결혼식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평균 결혼식 비용은 3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일부 도심 지역에서는 5만 달러를 웃도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젊은 부부에게 커다란 재정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예약이 밀리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식음료 예복, 촬영, 장소 대여료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예식업체들은 인건비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을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수요가 여전히 높은 만큼 가격 인하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절약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오프시즌 결혼식, 요일 변경, 인원 제한, 셀프 촬영, 간소화된 피로연, DIY 데코레이션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일부 부부는
결혼식 비용보다는 허니문이나 주택 구입을 위한 자산 축적을 우선으로 고려하며 스몰 웨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산 수립 단계에서 실질적인 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을 조언합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의 재능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도 비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3. 트럼프의 무역 전쟁, 코로나식 수입 대란 부를 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새로운 대중국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코로나 시기와 유사한 수입 물류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공급망이 단절되거나 제품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사태가 다시금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소비재, 식료품, 의약품 등 필수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미국 시장에서 고율의 관세는 수입 감소를 야기하고 이는 가격 급등 및 품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치 마스크, 손세정제, 생활용품이 부족했던 코로나 초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현실화되면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운영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공급 다변화를 준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타격을 피하기 어려우며 글로벌 물류비 상승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가져올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 정책을 강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4.200만 명의 65세 진입, 자산 대화의 판이 바뀐다. 2025년을 기점으로 매달 35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65세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4.200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 수치입니다. 이들의 대거 은퇴는 미국 사회 전체의 금융 구조와 소비 패턴을 급변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베이비붐 세대로서 상당한 금융 자산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시에 연금과 의료비에 대한 불안도 큽니다. 이러한 은퇴자들의 급증은 은행, 보험사, 금융서비스 기업들에게 큰 기회와 동시에 도전 과제가 됩니다. 일례로 은퇴 후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언제부터 인출할지, 사회보장연금 수령 시점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질문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상담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공동투자를 고려하는 경우도 많아 세대 간의 자산 전략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대비한 교육과 상담 서비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연금제도 강화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트 상원의원, 머스크와의 갈등 봉합원회. 공화당의 유력 인사인 J.D. 반트 상원의원은 최근 머스크와 트럼프 간에 벌어진 공개 갈등에 대해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머스크의 정치적 지지 회복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의 대중정책 및 정부 계약 해지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정치적 괴물의 행태라며 공개 비판했고 이에 따라 양측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는 머스크의 경제적 영향력과 테슬라의 주가 상승세를 고려해 관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트 의원은 우리는 강력한 기업 리더들과 협력해야 한다며 머스크와 같은 인물들이 공화당의 친기업 노선을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양측이 관계를 복원할 경우 테크 산업과 정치권 간의 전략적 연계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테슬라뿐 아니라 머스크가 이끄는 X와 XAI 등의 기술 프로젝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트럼프 중국과의 협상 매우 진전돼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상이 매우 멀리 나아가 있다고 밝히며 무역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으며 양국 간 관계가 격화되고 있다는 우려와는 다소 상반되는 메시지입니다. 트럼프는 중국도 이 협상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좋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국내 정치용 메시지일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실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농산물, 반도체, 첨단 기술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접근권이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측의 반응과 함께 무역협정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된다면 양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 고용시장의 이상 신호,
연준의 금리 인내에 힘실어. 최근 미국 고용시장에서는 전형적이지 않은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낮지만 구인 공고수는 줄어들고 있고 임금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보다는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하며 상황을 관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고용 보고서는 신규 고용 증가 수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이는 경제 과열 우려를 다소 완화시켰습니다. 금리 인상의 압박이 줄어든다는 점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용지표는 연착륙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해석하며 연준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금리 정책을 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시진핑과의 거래 가능성에 비관 극도로 협상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5일 새로운 경제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두고 극도로 협상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며 미중 간 새로운 무역협정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우리는 시진핑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는 늘 마지막 순간에 조건을 바꾼다며 과거 협상 경험을 되짚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부품 등 광범위한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은 단순한 수사적 경고를 넘어서 미국이 사실상 협상 테이블에서 손을 뗐다는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내에서는 공급망 불안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으로 대중 관세의 역풍이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대중 무역 정책이 미국 내 정치적 입지와 직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럼프의 관세 법안에 혐오스럽다 직격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대폭 확대 법안을 향해 역겹고 혐오스러운 괴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머스크는 해당 법안이 사실상 미국 내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 내 제조업체들에게 심각한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 법안은 중국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고통을 전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의 발언은 단순한 기업인의 의견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실리콘밸리 전반의 반감을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관세 법안은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 일부 자유무역파 의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어 머스크의 공개 비판이 이들과의 연대 형성에 불을 붙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3. 간식산업, 관세 폭탄에 무너진다.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책임지던 과자, 초콜릿, 시리얼 등의 스낵 제품들이 중국산 원자재 및 포장재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펩시코와 제너럴밀스 등 주요 식음료 업체들은 생산 비용 상승에 따라 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구성을 축소하는 등 긴축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중산층 소비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가정 내 소비에 다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들 기업은 관세 장기화에 대비해 해외 조달망을 다변화하거나 미국 내 생산 기지를 확충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단기적인 비용 증가로 주가의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미국 경제의 관세 내성, 고용지표 앞두고 투자자 안정시켜. 블룸버그는 최근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관세에 잘 견디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이번 주 발표될 비농업 고용지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다소 누그러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와 시티그룹은 모두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며
시장의 안정을 반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출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있어 관세 충격이 상쇄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버팀목이 임시적이며 고금리와 고관세의 이중고가 하반기에 미국 경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달러트리 관세 불확실성으로 2분기 수익 전망 하향. 저가 소매업체 달러트리가 2분기 수익 전망을 기존 예측보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회사 측은 관세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조달망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특히 중국산 상품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수익성이 급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LTR 주가는 6% 이상 급등하며 시장의 반응은 예상 밖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이 가격 전가 정책을 강화하고 재고 회전율을 높이며 수익성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소매업계 전반의 실적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6. 세일즈포스의 인내와 CEO의 인맥, 인포메티카 인수 성공 견인. 세일즈포스가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기업 인포메티카를 인수한 배경에는 수개월에 걸친 인내와 CEO 간의 깊은 인맥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사 간 협상은 수차례 난항을 겪었으나 세일즈포스 측이 인포메티카의 장기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협상 과정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결과 인수가 성사됐습니다. 세일즈포스의 이번 인수는 단순한 기업 확대가 아닌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가 AI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구도를 바꾸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의 기술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7. 금속 관세 인상 본격 시행 최종 제한 마감일 도달. 6월 5일부로 미국 정부가 예고한 금속류에 대한 고율 관세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핵심 원자재에 적용되며 미국 무역대표부는 우호국들로부터 최종 제한을 접수받는 마감일이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세 인상은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한번 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과 일본, 한국 등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반발하며 보복 관세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제조업체 비용 증가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차 가중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이러한 변동성을 반영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주주들 임원 보수한 거부 CEO 급여의 경고장.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주주들이 2024년 임원 보수안을 거부하며 경영진의 분명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표결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서 주주들이 경영진 보상과 실적 간의 괴리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자슬라브 CEO는 올해 3,200만 달러 이상의 보수를 받을 예정이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상당한 증가폭을 보인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며 콘텐츠 수익성 회복 지연과 구조조정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임원 보수를 둘러싼 이해 충돌이 극에 달했음을 방증하며 주주들은 보상 체계가 장기적 주주 가치 창출과 제대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회사 측은 이번 거부 표결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내외부 압박으로 인해 향후 임원 보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압박에 굴복한 시티그룹, 총기 정책 전면 철회. 시티그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후 총기 관련 거래 제한 정책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자국의 제2차 수정헌법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한 결과입니다. 시티그룹은 2018년부터 총기 제조사 및 판매업자에 대한 거래를 제한해왔으며 이는 당초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 철회는 은행의 ESG 정책이 정치권과 충돌할 경우 얼마든지 철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NRA 및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 결정을 환영했으며 시티그룹은 앞으로 관련 사안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강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사회보장연금 압류 않겠다. 교육부, 채무자 숨통 틔운다. 미국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이 연체되거나 디폴트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연방정부가 사회보장연금 수령자들의 연금을 압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채무자 중심의 복지적 접근을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보이며 특히 고령자 및 장애 수령자들의 생활 안정을 우선시하는 조치입니다. 이전까지는 채무 상태에 따라 정부가 연금 일부를 차감하거나 압류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연금 생활자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채무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보다 인간 중심적인 채무 관리 정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4. 트럼프, NPR PBS 예산 삭감 및 해외 원조 중단 요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미국 공영방송인 NPR 및 PBS에 대한 연방 예산을 전면 삭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들 매체가 좌파 편향이라고 주장하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미국의 해외 원조 예산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특유의 아메리카 퍼스트 노선의 연장선으로 국내 언론 통제와 함께 국제 개입 최소화를 강조하는 대외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언론 자유를 우려하는 단체들과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 및 내적 민주주의 수준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랠리로 로빈후드 주가 고공행진. 암호화폐 시장의 급등세에 힘입어 로빈후드의 주가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로빈후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 등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금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수수료 없는 전략과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는 초보자 유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로빈후드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암호화폐 부문 매출이 3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통적 주식 시장이 정체된 가운데 얻은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성장은 불안정한 금리 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시그널이 결합되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6. 엔비디아, 시가총액 1조 달러 급등하며 세계 최고 기업 등극. 반도체 및 AI 칩 시장의 최강자 엔비디아가 무려 1조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 상승을 기록하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 및 AI 수요의 급증은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으며 고성능 GPU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I 투자에 사활을 건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주문과 함께 엔비디아는 AI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며 세계 기술 지형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는 단순한 칩 회사가 아닌 AI 기반 미래 산업 전반의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향후 몇 년간 시장을 이끄는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7.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매출 전망 빗나가자 주가 폭락.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최근 발표한 분기 실적에서 향후 매출 전망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회사는 2분기 예상 매출을 하향 조정하며 일부 대형 고객들의 프로젝트 지연 및 구매 축소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안 수요 자체는 여전히 높지만 예산 제약 및 클라우드 전환 속도 둔화가 단기 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사태는 성장주의 고평가 리스크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시장은 고성장주에 대해 더욱 보수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장기적으로 유망한 기업임에는
분명하나 단기 변동성에 대한 방어 전략이 필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럽 증시, 무역 전쟁 역풍 속에 전 세계 최고 상승세 기록. 유럽 증시가 전 세계 증시 중 가장 강력한 상승 랠리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급등은 미국이 주도한 글로벌 무역 전쟁의 역풍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및 유럽을 상대로 단행한 고율 관세가 의도와는 달리 유럽 기업들의 경쟁 우위를 안겨준 셈입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제조업 수출이 급증하면서 유럽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됐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유럽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맞물려 증시 전반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유럽 중앙은행의 비둘기파적 통화 정책 기조도 투자 심리를 지탱하는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유럽이 상대적 안전자산 시장으로 주목받으며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유럽의 에너지, 방산, 첨단 산업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전통 제조업과 신산업이 함께 성장세를 나타내는 이례적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유럽 증시의 상승 흐름이 단기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막은 대법원 논리, 트럼프 관세에도 위협되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제동하는 데 사용한 논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도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권한을 넘는 행정조치를 견제하는 보수적 해석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기준이 무역 및 관세에까지 확장될 조짐이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행정부의 무역 권한이 의회 입법권을 침해했는가라는 헌법적 논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이 당시엔 통용되었지만 지금의 보수 우위 대법원 기준에선 위헌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예고된 무차별 관세 강화 전략이 법적 위협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무역 정책의 핵심 축인 대통령 행정명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동당할 경우 트럼프의 전략은 정치적 차원을 넘어 법리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3. 바이 더 딥 전략, 30년 만에 최고 수익률 달성. 미국 증시의 장기 투자자들이 지난 몇 달간 바이 더 딥 전략을 통해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 더 딥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으로 최근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과 기술주의 급반등 덕분에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클린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하락 후 급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며 해당 전략의 수익률을 끌어올렸습니다. S&P 500 지수는 0.01% 하락한 소폭 조정을 보였지만 일부 기술주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수보다 훨씬 높은 알파를 발생시켰습니다. 금리 동결 기조와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겹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과매도 국면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하락에 대한 과민 반응보다 장기적 메가 트렌드에 집중하는 전략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4. 니폰철과의 거래에 미 철강 노동자들 고용 안정 희망. 일본의 니폰철이 미국 철강업체인 US 스틸과의 인수합병을 진전시키면서 해당 기업의 미국 내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이라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등 주요 철강 생산 거점에서 노동자들이 인수안을 적극 환영하며 오히려 일본 자본이 고용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이전에 강조했던 외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는 곧 고용 축소라는 담론과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노동조합은 니폰철이 미국 내 설비 현대화와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고무된 분위기이며 일본식 장기 경영 전략이 단기 수익에 집착하는 월가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는 미일 양국 간 전략적 산업 협력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되며 전 세계적으로 고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드문 우호적 글로벌 M&A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파월 면전에서 금리 인하 압박 내리지 않으면 실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직접 만나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것은 실수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의 대선 재출마 움직임과 맞물려 시장과 연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행보로 평가됩니다. 트럼프는 파월에게 미국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이를 되살리기 위해 금리를 조속히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파월 의장에게는 정치적 부담을 주는 발언입니다. 현재 시장은 연준이 올해 하반기 중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점치는 가운데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트럼프, 비판론 확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머스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그가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기업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식의 경고를 내놓았고 이에 대해 정치권과 테크 산업계 모두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전기차 산업 육성과 AI 발전을 위해 미국 정부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 인물로 이런 인신공격은 테슬라의 중장기 전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3. 갭. 관세로 인한 2억 5천만 달러 손실 경고. 의류 브랜드 갭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로 인해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추가 관세 부과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입니다. 갭은 대부분의 생산 기반이 중국에 위치해 있어 이번 관세 조치가 가격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저가형 의류를 주요 시장으로 삼는 갭은 가격 민감도가 높아 소비자 이탈 우려도 큽니다. 4. 연방 공무원 채용. 트럼프 행정명령 이행 여부 문답 예정. 미국 연방정부는 공무원 채용 절차에서 트럼프 정권 시절의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공식 질문으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이념적 적합성을 기준으로 한 채용 시스템 개편을 시도했던 조치들에 대한 후속 조사로 해석됩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13,957호는 이른바 일반직에서 정치적 충성도 기반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이번 조치는 이를 되돌리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정부 보잉 737MAX 형사 사기 사건 기각 요청. 미국 정부는 보잉의 737MAX 항공기 관련 형사 사기 혐의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과거 737MAX 항공기 2차례 추락 사고로 346명이 사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당시 보잉이 FAA의 기체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보잉이 이미 벌금과 합의금 등을 통해 충분한 책임을 졌으며 기업의 구조조정도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안전단체들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6. 오픈 AI, 일론, 머스크 맞소송 계속 추진. 오픈 AI는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계약 위반 및 독점 관련 소송에 대해 맞소송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측은 오픈 AI가 비영리 철학을 저버리고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픈 AI는 이에 대해 머스크가 프로젝트 발전에 기여한 바는 제한적이며 자신이 통제권을 갖지 못하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적 다툼은 AI 연구의 방향성과 기업 지배 구조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7. 연준 데일리 총재 현 정책은 적정 인내할 수 있어.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메리 데일리 총재는 최근 발언에서 현재의 금리 수준이 경제에 적절하며 금리 인하 또는 인상 모두에 대해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지표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조치는 오히려 경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연준이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파월 의장이 최근 언급한 데이터 기반의 점진적 접근법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택 판매자들의 희망 가격에 시장은 냉소.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괴리, 거래 절벽 초래.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 기대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판매자들은 여전히 팬데믹 호황기의 가격을 기대하며 높은 희망가를 고수하는 반면 매수자들은 급등한 모기지 금리와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낮은 가격만을 수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량은 급격히 줄고 있으며 가격 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해안 대도시와 뉴욕 지역에서는 주택 매물이 시장에 오랜 기간 머무르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인하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판매자들의 심리를 전환시키는 데에는 몇 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며 지금은 명백히 매수자 주도의 시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요는 여전하지만 매물의 가격이 너무 높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경제 플랜, 국채시장 혼란에 묻히나. 금리 급등 우려에 정책 효과 반감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 정책들이 미 국채시장 내 일종의 패닉 상태에 가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시장이 극도의 긴장 상태에 돌입했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 부양 플랜조차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자 감세, 대규모 인프라 투자, 국내 생산 유도형 관세 정책 등은 재정 적자 확대를 우려한 채권 시장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수일 사이 급등세를 보이며 채권 시장의 반란이 현실화됐고, 이는 주식 시장에도 연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친시장 정책이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3. 트럼프, 유럽과의 무역 전쟁 재점화 극약 처방. EU와 관세 충돌로 글로벌 긴장 고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무역 전쟁을 다시 점화하며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유럽산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를 재부과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고, 이는 즉각 유럽 각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산 제품 보호와 공정무역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었지만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내 제조업체마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철수하거나 생산 축소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 불확실성은 이미 금융시장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 기업의 실적과 소비자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4. 정크본드 시장, 부채 위기 경고음 켜지다.
고위험 채권 금리 급등, 디폴트 리스크 확대, 정크본드 시장이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고수익 채권의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채무 불이행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팬데믹 이후 낮은 금리에 의존해 대규모 차입을 감행했으나 이제 고금리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들은 자금 흐름이 급속히 악화되며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 중이며 이는 시장 내 위험 회피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미국 기업 전반의 구조적 부채 문제를 드러내는 시장의 적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기업 가격 인상 연쇄 초래, 소비자 물가 압박 본격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월마트, 포드 등 주요 소비재 및 제조기업들이 중국과 유럽에서 수입되는 부품과 제품에 대한 추가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곧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인플레이션 진정 국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게는 생필품 가격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가격 인상 외에도 인건비 절감, 구조조정 등 대응책을 강구 중이며 이는 노동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6. 트럼프의 관세 위협,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마이너스 중국 마이너스 유럽 간 긴장 고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예고한 가운데 전 세계 무역 흐름에 커다란 충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수입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자동차 등의 고율 관세를 검토 중이며 이는 중국과 유럽의 보복 관세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미국 철강업체 US 스틸 등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US 스틸은 최근 하루 만에 21.24% 상승하는 반등세를 보였지만 이는 불확실성에 따른 단기 반응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관세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이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7. 일론 머스크, 다시 24시간 풀가동 선언. 테슬라, XAI 3중 운영에 돌입.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하루 24시간 풀가동 모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XAI라는 세계 기업을 동시에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 및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집중 투입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테슬라의 생산 효율 개선, XAI의 연구개발 강화, 그리고 X 플랫폼의 수익화 전략 강화를 의미하며 주주들에게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머스크의 건강과 경영 집중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며 과도한 멀티태스킹이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전에도 노슬립 CEO로 불릴 만큼 무리한 일정으로 유명하며 이번 발표 역시 시장의 충격과 기대를 동시에 안기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기업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서 다시금 전면에 등장한 관세 카드가 기업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반복해서 관세는 중국이 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실상은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분석이 압도적입니다. 경제학자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 자국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지적합니다.
기업들은 단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가격 인상, 공급망 혼란, 수익성 저하 등을 감수해야 하며 결국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생산비를 증가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관세 회피를 위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이나 공급망 재편성을 추진했지만 이는 또 다른 운영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업계는 정치적 구호로서의 관세가 아닌 실효성 있는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불안 재점화 디폴트 시한 폭탄 경고. 미국 채권 시장이 다시금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적자와 연방 부채 한도 상향론의 지연으로 인해 시장은 디폴트 위험이라는 시한 폭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국채 수익률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으며 금리가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현재의 부채 수준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경고합니다. 미 재무부는 당장 오는 8월까지 지급 여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증세 또는 지출 삭감과 같은 정치적 고통을 수반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2023년과 달리 이번에는 금리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 압박 상태라는 점에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3. 디즈니, 베네수엘라 대법원 판결로 직원 정직. 디즈니는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노동 관련 판결에 따라 현지 직원들을 대거 정직 처리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다국적 기업이 현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 관련 조치를 명령했으며 이에 따라 디즈니는 현지 사업 운영을 전면 재조정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국적 기업들이 정치법적 리스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베네수엘라 간 외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의 자주적 사법 시스템이 글로벌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기업들의 투자 회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4. AT&T, 루멘의 소비자, 광통신 사업 57.5억 달러의 인수. AT&T는 통신 인프라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루멘의 소비자용 광통신 사업 부문을 57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AT&T의 광섬유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되며 특히 기존 인터넷 서비스를 확장하고 차세대 통신 기술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T&T는 이번 계약으로 미국 내 가정용 인터넷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루멘 측도 기업용 통신에 집중하기 위한 포석으로 사업 정리를 단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수 작업은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미 IPO 시장, 헝지 헬스 MNTN로 회복력 시험. 팬데믹 이후 침체되었던 미국 IPO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헝지 헬스와 MNTN의 기업 공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양사는 각각 디지털 헬스케어와 마케팅 기술 분야에서 급성장 중인 스타트업으로 공모 시장의 회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긴축 기조가 완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IPO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특히 수익성이 뚜렷한 비상장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날지 주목됩니다. 6. 나이키, 아마존 재입점 및 가격 인상 추진.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판매 채널 전략을 전면 수정하며 아마존에서의 제품 판매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과거 나이키는 브랜드 이미지 보호와 수익성 확보를 이유로 아마존과의 공식 제휴를 종료했지만 최근 온라인 판매 확대와 수요 회복을 겨냥해 정책을 재전환한 것입니다. 동시에 나이키는 전반적인 제품 가격 인상도 단행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문제, 생산비 상승, 글로벌 인건비 부담 등이 가격 인상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소비자들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으며 고가 정책이 브랜드 충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7. 월마트, 비용 절감 위해 1,500명 감원 결정. 미국 유통 대기업 월마트가 1,500명에 달하는 직원 감원을 단행합니다. 이는 수익성 확보와 조직 효율화, 그리고
전반적인 비용 절감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중복 직무에 대한 통폐합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월마트 측은 소매 산업의 변화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노동단체들은 대규모 해고 조치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감원은 특히 물류센터 및 관리직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통업 전반에서 유사한 구조조정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머스크, 테슬라 주가 하락에도 문제는 끝났다 선언.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2025년 들어 급락세를 보인 테슬라 주가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위기가 지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가 직면했던 수많은 생산 및 수익성 문제들이 해결됐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의 발언은 테슬라의 기술적 혁신, 특히 인공지능 기반 로보택시 프로젝트 및 사이버 트럭 대량 생산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금융시장과 애널리스트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테슬라 주가는 20% 이상 하락하며 기술주 전반의 조정 국면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고금리와 중국 내 전기차 경쟁 심화, 미국 내 판매 정체 등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테슬라의 순이익률도 작년 대비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머스크는 2024년 말과 2025년 초에 겪었던 구조조정과 투자 효율화 작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다며 연말까지 새로운 수익원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로보택시 상용화 프로젝트이며 6월부터 오스틴에서 시범 운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타격 준비유가 급등.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타격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중대한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브렌트유는 단시간 내 4% 이상 급등하며 배럴당 87달러 선을 넘어섰으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군사 행위가 이란의 원유 수출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세계 원유 공급망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으로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원유 수출 인프라가 타격을 받을 경우 100달러 이상의 유가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3. 트럼프의 신형 MAGA 계좌, 전문가들로부터 혹평.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롭게 도입한 MAGA 계좌 금융상품이 전문가들로부터 신뢰성 부족과 위험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계좌는 트럼프의 정치 브랜드인 메이크 어메러커 그레이트 에그 AIN을 활용한 상품으로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큰 관심을 받고 있으나 금융업계에서는 그 실체와 수익 구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해당 계좌가 FDIC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트럼프 일가와 연관된 사적 기업이 운영한다는 점이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마케팅을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은 규제와 윤리 측면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 미 예금보험기금 2025년 말까지 목표 비율 도달 전망.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목표 적립률을 2025년 말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급격히 감소했던 기금 비율은 최근 수차례의 은행 구조 조정과 부실 자산 매각을 통해 점진적으로 회복 중입니다. 현재 FDIC는
목표 적립률인 1.35%에 근접해 있으며 금융 안정성과 관련된 규제 기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금 회복은 중소은행의 신뢰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회복력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기업 울프스피드 파산 신청 임박.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울프스피드가 수주 내에 파산 보호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울프스피드가 재무구조 악화와 부채 증가로 인해 사업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울프스피드는 전기차와 통신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주력 생산해왔지만 최근 수요 감소와 고정비 부담 증가, 투자 실패 등이 겹치며 현금 흐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는 하루 만에 10% 이상 폭락했고 투자자 신뢰도 역시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6. 아마존, 수년 전 반품 건도 환불 처리. 아마존이 최근 고객에게 수년 전 반품했던 상품에 대해서도 환불을 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고객 데이터베이스 재검토 과정에서 실수로 환불 누락된 항목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 측은 일부 고객이 정당한 환불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객 신뢰 회복과 장기 충성 고객 유지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업계의 서비스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7. 테슬라, 6월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시험 운행 돌입. 테슬라가 2025년 6월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의 시범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로보택시는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운전자가 없이도 도심 내 특정 구간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 체증 완화,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 기술 상용화에 앞장설 계획이며 향후 글로벌 도시로의 확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보택시 기술은 테슬라의 미래 수익원 중 하나로 꼽히며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시범 운행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도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함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수익 모델로 전환될 준비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